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의 문정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6년 대비 오늘은 2025년에 7월 30일 개강입니다. 개강이에요. 온라인 수험생들 오늘 개강이니까 이제 OT 시작할 거예요. OT 시작할 건데 오늘 제게 주어진 강의는 4시간인데 그 중에서 먼저 2시간은 OT 할 거예요. 빨리 강의 진행하면 좋은데 왜 OT부터 하냐? 요거 1년 내내 보는 거라서 OT 먼저 2시간 할 거고요. 첨부 파일에 들어있는 강의 계획서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OT에다가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정호 강의는 저렇게 진행하는구나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온라인 수험생들은 뭐 거기 그 Q&A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 현장 강의생들은 아무렇게나 막 다 질문하면 돼요. 그죠? 오늘 OT 진행할게요. 책은 2권이에요. 작년에는 책이 3권이었는데 좀 줄이고 압축하고 해가지고 책을 2권으로 했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부할 것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공부해야 될 사항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책이 2권으로 줄었다는 것은 뭐 이유는 앞으로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서의 책의 분량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추가적인 컨텐츠를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왜냐면은 합격학 기준이 다르잖아요. 때문에 난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정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군수 해가지고 좀 컷 기준이 좀 높아야 되는 사람들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추가 컨텐츠를 제가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1년 동안 저랑 잘 갑시다. 저랑 지금 5분도 안 만났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교재는 2권. 작년에는 3권이었던 게 2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좀 있는 사람이 작년 교재로 올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강의 중간에 이제 몇 쪽을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페이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막 스페이스바 누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다면은 작년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새 책으로 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근데 책값이 만만치 않아요. 책값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화면에서 이야기하자고요. 하여튼 저는 문정호입니다. 네. 제 소개 중에 하나는 군무원 국어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강의했어요. 진짜 옛날부터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풀이 할 때 제 책에 보시면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출문제가 좀 정리돼서 있거든요. 진짜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편히 좀 마음 잡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5년 시험이었거든요.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험에 발빠르게 맞춰가는 것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여러분들도 옛날 거 똑같이 계속 그냥 우려먹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이번에 새로 개편된 게 이제 새로 맞는 군무원 시험에 맞게 개편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옛날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번에 이제 2025년 시험에 군무원 9급, 그다음에 군무원 7급 요거 시험이에요. 항목이 페이지 하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 11번까지밖에 못 나눴어요. 여기 기타도 뭔지 설명할 필요가 좀 있죠. 한번 좀 명상하면서 한번 볼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제 강의 과정에 대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점이 돼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있죠. 나는 이 정도 점수 컷만 받으면 돼. 좀 공부는 좀 열심히 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지만 뭐 그 마음을 제가 꺾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 정도 점수만 받으면 돼 라는 사람과 나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자세하게 해줄 텐데 일단은 이렇게 출제됐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 뭐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군무원 국어는 여기부터 얘기를 들어가야 되죠. 현재 지금 군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군공무원.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국어 시험은요. 일단은 가장 많은 그런 그 모집과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들어보셨죠. 매년 3월 그때 상반기 때 봅니다. 국가직 시험. 국가직 시험. 그리고 이제 군무원 시험을 치르기 전에 좀 직전에 치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방직 시험.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은 맥이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국가직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방직까지 다 시험을 끝내고 이제 한 텀을 끝내는 거죠. 한 해. 그리고 이제 지방직이 끝나자마자 군무원은 언제나 7월에 봅니다. 올해 좀 빨리 봤어요. 7월 5일에 시험 봤거든요. 보통 한 7월 둘째 주 정도에 보는데 군무원 시험이 하나가 있어요. 국어시험 말하는 거예요. 국어시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7급이 빠졌지만은 이제 거기 그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처. 또 뭐 있냐면은 국회 직원, 국회직 시험.
그리고 일부 서울시로 독립되어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출제하는 기술직을 위한 특별 그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이렇게 국어 시험은 요 정도 남았어요.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국어 시장이라고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수능 국어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뭐 사관학교 뭐 이런 식의 뭐 사관학교 경찰 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국어 능력 시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빨리 제외해야 될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빨리 빼세요. 그리고 수능 시험은 우리하고 연관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일부 필요한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 정리해서 나눠줘요. 수능 시험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오늘 지금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다 얘기할 게 아니니까 긴 얘기라서 수능 시험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좀 있는 걸 그나마 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서울시 시험 정도. 국가직 지방직도 필요는 많이 해요. 하지만은 직접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60% 정도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일반 그 국가직 지방직 시험하고 군무원 시험하고 다 비슷비슷해서 솔직히 국가직 보고 이제 간 보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직 보고 그다음에 행정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군무원까지 같이 봤었어요. 솔직히 좀 영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어 시험이 분리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일반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이 군무원까지 연결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성격이 다른 시험이 돼버렸어요. 일단은 하나 설명하면은 우리 군무원 시험은 25문제 사지선답니다. 9급하고 7급이 동일해요. 다시선다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문 규정이 맞춤법, 표준어 이런 거예요. 표준 발음법 이런 것들, 띄어쓰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 이제 보면은 그 하나는 문장이나 이런 걸 준 다음에 문법적인 측면에서나 의미적인 측면에서 얘가 올바르게 쓰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크게 보면은 문법 안에 포함이 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25문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문법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군무원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 하지만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문법 문제가 2문제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이것처럼 우리처럼 암기하거나 지식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격이 다르니까 혹시라도 질문은 얼마든지 하면 돼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군무원 같이 합니까? 국어는 좀 이제 좀 빠이빠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법 공부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도 문법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문법을 너무 집요하게 판다거나 깊이 있게 출제하는 건 아닌 상황이 되긴 됐지만 할 건 해야 돼요. 여기 이따가 할 얘기지만 2025년 지금부터 면접이 필기 시험이 25로 줄었고 그 다음에 면접 비중이 필기 시험이 75로 늘었고 면접 비중이 25로 줄었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득점 받아야 돼요. 고득점. 어쨌든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의 하나는 문법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모든 공무원 시험에선 이쪽이 대세예요. 지문을 읽고 독해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비문학 독해. 아마 그냥 고등학교 다니실 때 비문학이라는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문의 길이가 수능하고 완전 천차만별 다릅니다. 우린 보통 한 400자? 길어봤자 600자를 넘지 않은 이 정도의 지문을 읽고 문제 보통 하나 또는 2개가 크로스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독해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거는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있고 문학이 있는데 문학은 이렇게 많이 출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범위는 언제나 차지하고 있어요. 3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 올해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3문제인데 문학하고 한자성어를 엮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원래는 얘도 같은 문제였죠. 같이 섞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군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하는 사람하고 옛날에 출제했던 사람하고 제가 같이 막걸리 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근래는 아니고 옛날에 출제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막걸리 먹고 해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 군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면 이거는 안 보고 큰일 나는 거라서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전해 듣는 얘기를 보면은 군무원 국어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수능도 참고하고 국가직도 참고는 하거든요. 이번에는 국가직에서 일부 문제를 참고한 논리 문제가 들어갔어요. 3단 논법, 그 다음에 오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참인 전제를 고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마. 이 문제는 작년까지 단 한 번도 군무원에서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작년부터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개편돼서 완전히 문제가 돼서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필수로 들어가는 문제를 순한 맛으로 바꿔서 7급에 2개. 그 다음에 9급은 안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죠. 지역인재 모집. 지역인재 문제에도 들어갔어요. 물론 지역인재 문제는 여기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언급은 좀 해줄게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나머지는 옛날하고 똑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휘 문제, 한자성어 문제, 뭐 이런 것들 똑같이. 그치? 지문 읽고 판단하기, 문학 읽기 문제, 시 나오고 소설 나오고. 완전히 달라요. 국가직 지방직하고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직접적으로 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시 읽고 시 주제 찾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출제했다. 정리한다면은 문법 그리고 비문학 독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문학이 3대장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어휘도 있고 한자성어도 있고 외울 준비도 좀 하셔야죠. 일단은 여기 꼰대니까 잔소리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202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5년 7월 개강 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은 차기가 지금 언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 수가 없죠. 먼저 이제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제 드리는 조언이에요. 가장 최근에 2025년 시험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 군무원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학원도 좀 강의실도 옮기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개강하면 이제 막 100명 강실에 꽉 차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기반 학원. 현장 강의 노량진만 가도 많지 않죠? 여러분들은 현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굳은 마음 먹고 공부합시다. 제가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일단 먼저 자신의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상태는 내가 바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2025년 7월부터 시작해서 1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는 선택했다.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지금 2026년 1월이에요. 저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뭐가 풀렸어요? 이렇게 뭐가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직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행정군수 이쪽, 정보 이쪽 직렬은 고득점이 필요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첫날부터 야하면 안 되지. 일반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사가 빠지지만 이제 영어까지 포함해서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군무원은 아무리 과목이 어려워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난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개별적인 입장에 차이는 있으니 고득점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내 직렬은 기술 직렬이고 솔직히 말해서 한 60 넘으면 되고 이번에 모집 인원 나온 거 보니까는 과락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치?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좀 이제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군무원 시험이 특히나 국어 시험 말하는 거 국어 강사로서 그렇게 많은 지적인 수준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치? 내가 하는 말 이해되고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문법, 비문학, 문학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정도 정리되죠? 이 정도 정리된다면은 뭐 대단한 지적 활동이 필요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사람마다 지적 활동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와이프가 똑똑하거든요. 전교 1등도 많이 했고. 부럽긴 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대단한 지적 능력을 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잘한다. 쟤는 몇 점 받았는데 난 못한다. 이런 비교 심리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죠? 그러면 충분해요. 집에 가다가 포털 기사 보는데 어느 연예인이 사고 쳤어. 야, 이 나쁜 놈아. 댓글 보더니 할 정도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국어는 돼요. 암기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반복이 답이고. 그러니 자신의 상태를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해. 이런 거에다 중점을 두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는 데다 초점을 두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내게 남은 시간이 여러분들은 한 11개월. 나는 6개월. 이건 다른 영역이에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중요하죠? 방금 얘기했던 거. 특히나 노란색으로 했던 게 2025년은 시험은 문학이 상대적으로 출제량이 적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문학도 출제 분량이 좀 늘어나면은 이렇게 노란색을 칠 거예요. 그리고 어휘 공부가 필요한데 어휘는 뒤에서. 첫날이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군무원 9급과 7급이 둘 다 국어 말하는 거죠. 25문제 사지선다인데 군무원 9급과 7급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시험지가 다를 뿐인 것이지 7급이 더 어렵다거나 7급에서만 뭔가를 출제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9급 문제 푸시는 분이 7급 문제 풀면 되고요. 7급이 9급 문제 풀면 되고요. 강의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시는 게 맞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다 풀어보시는 게 좋고 요번에 지역인재 시험을 처음 봤는데 걔는 좀 너무 문제가 좀 단순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풀어보시는 게 맞아요. 문제로서는 풀어보시고 참고로 하이클래스 홈페이지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제가 풀이 영상 올려놨어요. 해설지도 올려놨고요. 기출은 매우 중요해요. 군무원 국어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기출은 가장 중요해요. 바로 전년도, 전전년도 최소 5개월, 5개년. 그 다음에 길게 보면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군무원 국어시험에 논리가 들어갔었거든요. 아까 3단노법 이런 데 들어가서 군무원 국어시험의 기조가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호언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안 들어가지만 가끔 들어가지만 이제 DC 인사이트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군무원 국어시험은 원래부터 기조가 없어요. 기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20년 가까이 군무원 국어를 가르친 사람이 없다면 없는 것 아닌가? 네,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조가 없기 때문에 바뀔 것도 없어요. 큰 틀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은 있어 보여요. 문법 출제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여기서 기조가 없다는 것은 내년에 어떤 시험에서 무슨 문제를 낼지 아무도 몰라요. 큰 방향은 알려줄게요. 내년에 근데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올해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출제하는 논리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논리 문제가 내년에 출제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뭐 띄어쓰기 문제, 맞춤법 문제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럼 기조냐? 띄어쓰기 맞춤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기조냐? 그건 기조라고 말할 게 없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면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전 이거 하는데 단무지에 식초.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거는 국어 시험을 위해서 무조건 기본이에요, 기본. 어느 시험이나. 수능도 마찬가지요. 사관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요. 그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번 시험이 어떻게. 이번에 책 새로 냈어요. 매년마다 새로 냅니다. 솔직히 책을 매년마다 새로 개정해서 내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긴 해요. 노동력이 힘든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 종이책 못 내요.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요즘에 종이책이 값이 하늘로 치솟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 책을 내는 것인데 그것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절대로 옛날 거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자. 이런 거죠. 요건 이따가 다시 중요하게 할 얘기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 깨고 하나 갈 것이 있어요. 깬다기보다는 하나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부터 제가 오늘 2시간 OT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강의를 진행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왔으니까 일단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잖아. 이 사람 똑바로 할까? 그치? OT, 저 사람 똑바로 할까? 잘 가르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공으로 말한다면 국어 석사까지는 했어요. 면접 1급 지도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개인 사무실 차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해 이러면 뭔가 사기꾼 같이 보이니까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막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왜 진도 안 나가?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데 먼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요거는 국어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모든 공부의 공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첫날부터 집에 갈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 줄 거예요. 숙제. 단순히 뭐 맞춤법 외워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 공부하기 위한 처음에 뭐랄까 그 학습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 숙제 줄 거예요. 그걸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공부도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공부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라는 게 공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보자고요. 공부라는 게 어떤 공부일까요? 모르는 걸 이해하고 알게 돼서 내 것이 되었어. 공부가 있겠죠. 그쵸? 근데 할 줄 모르는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서 춤이나 춤이나 아니면은 뭐 발레나 뭐 이런 거라든지 공부죠. 단순 작업도 있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한 컴 타자만 열심히 쳐가지고 타자 실력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공부죠. 공부죠. 마음이 허해. 세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공부죠. 이게 공부가 종류가 달리 있어요. 쭉 축소해서 놓고 우리 국어만 놓고 보면요. 국어에도 공부의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국어, 군무원 국어 준비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한자가 뭐냐? 한자 외워야 되겠죠. 물론 한자도 이유와 원리를 알고 가르쳐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지만 일단은 그냥 외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또 뭐랄까? 섭섭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섭섭하지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걔를 더 줄여 쓰는 게 섭섭하지를 줄여서 섭섭지일까 섭섭치일까. 이런 것들은 맞춤법의 문제죠.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공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시를 한 편 줬어요. 이 시를 한 편 주고 이 시를 쓴 사람 또는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4개로 물어봤어요. 이거는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처음 보는 시를 잘 감상하고 이해하는 거죠. 공부가 달라요. 대표적인 공부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아까 2대장이 필요했잖아요. 첫 번째가 문법. 두 번째가 비문학. 비문학은 뭡니까? 한 300자 내지 400자 정도의 글을 주고 그 글을 읽은 다음에 그 숨어있는 내용을 추론한다거나 아니면은 1, 2, 3, 4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져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읽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논리 독해 능력. 중요하다 그랬죠. 8문제 정도씩 나와요. 적으면 5문제에서. 또 얘는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꼭 알아둬야 될 게 공부의 결이 달라요. 그 결이 다른 공부를 묶어가지고 25문제로 응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만약에 3개월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저는 뭘 버리고 뭘 할 건데 뭘 하면 되고 뭘 버릴까요를 많이 물어봐요. 일단 오늘은 OT니까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할 텐데 꼭 그 전에 알아야 될 거. 공부도 결이 다르다. 김연아 선수가 3회전 하잖아요. 3회전 맞나요? 나는 1회전만 해볼래. 걔는 아는 것이 적고 반복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쵸? 반복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갤럭시 25의 스펙 이런 것들은 반복 연습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아는 게 필요하죠. 공부가 다른 거예요. 꼭 요거를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미련하게 멍청하게 빨리 자료 내놔. 빨리 설명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런 게 이제 공부머리라서 알려주는 게 공부를 좀 하고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빨리 캐치해요. 빨리 캐치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먼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죠? 내 말 이해하죠? 어렵지 않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오늘 OT 안에 다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첫날이라. 그러니 시키는 대로 잘 가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지만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폄하한다거나 또 뭔가와 저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것만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일이니까 잘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거 얘기합니다. 최근에 군무원 국어시험이 옛날에는 진짜 막 좀 집요하게 내는 게 있어요. 이거 알아? 몰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구석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막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러진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2020년에 국어시험이 공개된 이후부터 너무 막 구석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골탕 먹이는 그런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평이하게 가자. 일반적인 곳에서 해가지고 많이 가르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뭐 저한테 희소식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최종 합격에서 필기 비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해야지. 그치? 공부해야 됩니다. 최종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총 이 정도 선을 가르치는 거고 요게 올해 새로 플러스가 됩니다. 아마 작년에 OT 보신 사람들은 요거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OT는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이번에 7급 시험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지역인재에서 1문제, 얘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필수 문제, 한 3문제 정도씩. 그래서 이게 새로 들어간 거라서 이 정도로 공부할 거라서 오늘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전체 내용 중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뭐 그냥 팁을 하나 예를 들면은 군무원 시험은 9급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7급 문제도 같이 출제해요. 그렇게 따로따로 독립해서 출제할 만큼의 그렇게 시스템이 있지는 않아요. 지역인재 문제도 같이 하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문법이라서 이제 오늘 이따가 저랑 2시간 정도 시작할 텐데 여기까지 한 템포를 가는데 이제 긴 시간 동안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될 거예요. 그 나머지들이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문학 읽고 이제 문학이 있는데 오늘 이따가 과제 하나 줄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뭐 로마자 표기라든지 이제 비문학 읽기인데 잘 봐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이제 문법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들어봤어요. 막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 막 문장 성분 이런 거 설명하면서 막 문법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할 텐데 이거는 지금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2번 들으면 더 아프고 아프잖아요. 얘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진도 못 나가죠. 그죠? 그 진도 못 나가요. 와서 배워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읽고 글에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포털 기사 딱 봤는데 포털 기사에서 이번에 무슨 그러니까 기아하고 어디 NC냐 거기서 트레이드 했더만 서로 트레이드 해가지고 누가 좋으냐 안 좋으냐 포털 기사가 하나가 딱 떴어요. 한 이만한 길이의 기사입니다. 그거 읽은 다음에 그 기아가 헛되지 미안합니다. 또 기아 팬들 저는 NC 팬인데 미안합니다. 이 기아가 헛되짓 했구만. 내가 보기에 그래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문학이죠. 그죠? 비문학. 비문학 문제도 당연히 충분한 강의가 있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줄 텐데 여러분들 다 성인 아닙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시작하는 마당에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2시간 언어와 국어 설명했더니 아싸 2시간? 공부 끝! 이건 안 돼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공부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 제가 오늘부터 문법 논리 독해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내가 오늘 진도 2시간 했어? 또는 다음 주에 4시간 했어? 4시간 배웠어? 나 공부 끝. 이런 것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공부예요. 그거 외에 자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진도는 다 나가지만 이거거든요. 진도는 다 나가지만은 자기만의 공부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비문학, 독해. 하루에 적은 양을 꾸준히. 그치? 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컨텐츠는 바로 텍스트. 그치? 여러분들이 일명 말하는 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학원에는 이따가 컨텐츠가 나올 텐데 굉장히 많아요. 굳이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학원과 강사가 좋은 거지 기본서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문제겠죠. 좀 이왕이면 좀 저렴할 수 있게 이번에는 전자책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것은 이쪽 또 하나. 그리고 이게 새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원래 문학도 일정 부분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자성어 매일매일 외우셔야 돼요. 한자성어. 참고로 한자성어도 오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군무원 국어왕 요 안에 보면 한자성어 파트 있거든요. 빨리 외우세요. 빨리. 저는 당연히 한자성어 강의를 할 건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심전심 이거 꼭 제가 강의해야 외울 수 있어요? 양두구육 이거 꼭 강의해야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책에 있습니다. 이거 군무원 국어왕 파트에 있어요. 솔직히 그냥 온라인에서 찾아도 필수 한자성어 300개, 500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 책에 있으니까 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 블로그에 서로 이유 추가가 되면 강의 자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그런 것들도 빨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 OT를 합시다. 그래서 교재의 순서예요. 자, 우리 잘 들읍시다. 강의 순서 설명해 줄게요. 여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 판서가 드디어 들어가죠?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잘 보세요. 강의 순서는 이렇게 문법 논리 독해인
요 교재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그 군무원 국어왕 요걸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순서는. 중간에 원래 왔다 갔다 하면 더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복잡해져요. 피곤해지고. 그래서 얘가 다 끝나면은 군무원 국어왕으로 갈게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지었거든요. 제가 원래 왕 시리즈 좋아해서 왕 했는데 왜 얘는 군무원 국어왕인데 얘는 왜 문법 논리도 오겠냐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빛나리 똑똑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굳이 그래서 얘기를 한다면은 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얘는 주로 암기보다는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 얘는 주로. 알겠죠? 문법에 이에 대한 이해, 깊이, 독해, 논리 이런 것들. 주어로 보면은 정신적 사고력에 축점을 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암기하고 정리할 게 있기는 있지만 여긴 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해가 필요한 것들. 빨리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될 것들. 그리고 얘는 이제 주로 암기할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맞춤법 표준어. 그죠? 또 뭐 있어요? 어휘, 한자성어. 그 다음에 문학도 지식형 문학을 냅니다. 지식형 문학. 작품 제목만 4개 딱 준 다음에 다음 중 가사가 아닌 것은 이런 걸 내요. 그 지식형에 대한 문학 정리.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이거를 쭉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강의 딱 OT 들어보고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강의 들은 다음에 이제 문정호랑 같이 못 가겠다. 쟤는 아니야. 결국은 해야 될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먼저 이해하는 쪽을 먼저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거. 즉 이해 중심의 문법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과제 받아가지고 외워야 돼요.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뭐 있어요? 능력을 키워야 될 것들. 비문학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먼저 얘는 이런 식이죠. 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시죠? 문법들. 문법들이 기억이 좀 안 날 텐데 그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걸 여기 강의 계획서 보십시다. 이거 먼저 해야 될 것들 자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죠. 여러분들 질문 그 다음에 상담 이런 다양한 플러스 자료 여기 강의 계획서에 붙어 있어요. 강의 계획서에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자료 밑에 하단에도 붙어 있어요. 여기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돼요. 블로그 문정호 블로그 시대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온라인 수험생들 요거 보셨으면 블로그 들어오셔야 돼요. 블로그 질문, 상담, 자료 그리고 뭐 있어요? 신간 같은 것들 여기서 이제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질문은 뭐 현장 강의생들은 여기서 끝난 다음에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질문하는 방법은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요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보면은 그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제가 바꿔놨거든요. 2025년, 26년 대비 여기다 질문하시오. 블로그의 특성상 접근이 편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질문도 편하고 사진 찍어서 뚝 올리기는 좋은데 블로그의 특성상 포스팅 밑에 댓글로 이어가는 방식이어야 돼요. 블로그는 원래 그러니까. 카페로 가게 되면 좀 피곤해져요. 여러분들도 다 인증 거쳐야 되고. 그래서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Q&A 여기다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좀 접근성이 편하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라고 여기 주소 이 밑에 여기 하단에도 주소 어렵지 않죠? 참고로 블로그는 질문은 그냥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편하게 들어오셔도 되긴 되는데 굳이 서로 이웃 안 해도 근데 요 서로 이웃을 해야지만 자료가 보여요. 추가 자료가 이 교재에다가 다 넣지 못한 추가 자료들 굳이 뭐 교재에다가 넣어가지고 종이 장수를 늘려서 책값을 부풀릴 필요가 없는 그런 자료들은 블로그에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올려요. 막 실시간으로. 그래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받으시면 되고 블로그에 오셔서 자료를 받을 때는 서로 이웃이 되어야 해요. 서로 이웃이. 온라인 선생님들 잘 봅시다. 서로 이웃 할 때는 딱 하나만 여기 하이 클래스만 넣어서 그냥 서로 이웃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이 클래스를 넣어서 서로 이웃을 신청했는데도 뭔가가 안 되고 있으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내가 교통장애가 온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데나 댓글로 저 하이 클래스 학원인데 서로 이웃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해줄게요. 알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먼저 쭉 하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재미있고 좀 즐거운, 제 입장에서 재밌는데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언어 논리, 언어 추론이나 이 교재 아직 안 끝났죠? 문학부터 하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강의가.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막 특히나 막 뭐 이번에 그거 나왔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알아요, 혹시? 김시습 선생 금오신화라는 소설. 이번에 또 그 만복사적 포기가 또 출제가 됐는데 그런 옛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면 수업이 재미있는데 그렇게 되면 욕먹는 거죠. 그렇죠? 매도 처음부터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문법부터 시작합니다. 교재 순서대로. 어느 강의를 가더라도 군무원 국어 강의는 문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옆구리에 힘 바짝 주시고 귀 쫑긋 세우고 알아들을 거 알아듣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울 건 또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에요. 이번에 7급 지역인재 문제에 얘네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언어 논리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론을 주고 이 결론이 참이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될 전제는, 그치? 아니면은 참인 전제 2개를 주고 결론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 패턴 몇 개만 알아두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 마시고 오히려 걔네들이 나오는데 공부가 되신 분들은 패턴만 익혀두시면은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문학 독해. 솔직히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을 굳이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비문학을 독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가르쳐주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군무원 국어왕이라는 글로 이제 외워야죠.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워야죠. 그치? 하지만 내가 보기에 군무원 국어왕이 들어가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오늘이 7월 마지막인데 그냥 8월부터 개강했다고 치면은 아마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서 2달 정도는 지나야 될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다시 한자성어 속담을 제가 굳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를 여러분들 지금 20살이 넘으신 분들인데 설명해야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내가 꼭 설명을 해와야 외웁니까? 그건 뭐예요? 잔소리를 해야 외우겠죠. 엄밀히는.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쁘지만은 갈궈야 외우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도 빨리 외우셔야 돼요. 오늘, 당장 제가 오늘 많은 걸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몇 가지 필수로 초반에 알아두면 좋은 거를 빨리 습득하게 되면 좋은 것들을 몇 가지 설명해 줄게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군무원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것들은 좀 오늘 제가 언급을 좀 해주고 갈게요.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치? 종로 삼가, 총각 거기 종로 삼가. 알파벳을 어떻게 써야 돼요? 알, 그치? 어떤 걸로 써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참고로 얘가 맞고 얘는 틀려요. 그쵸?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 이름이 문정호거든요. 제 이름이 문정호인데 그치? 전까지만 할게요. 호는 쉬우니까. 다른 건 더 안 할게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바로 로마자 표기예요. 당연히 뭐 있어요? 여기가 맞죠. 그치? 요거 근데 군무원 시험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7, 80%로 높거든요. 아주 높은데 몇 가지 패턴만 알아두면은 100% 맞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제가 좀 과제로 주도록 할게요. 과제로. 이런 걸 좀 읽게 되면은 다음 역은 청량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지하철을 타면서도 수시로 공부할 수 있는 좀 재미가 있어요. 암기 중인들이죠. 여기는 문학도 좀 재미는 있겠지만 암기해야 할 문학입니다. 암기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늘색 책인 문법 논리 독해를 먼저 책 순서대로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군무원 국어왕을 쭉 공부를 하겠죠. 작년하고 패턴이 완전 바뀐 게 여기 봅시다. 문법 논리 독해 보면은
문법 한 다음에 언어 규범.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맞춤법 표준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선 간단하게 뭐가 맞춤법이고 표준어인지 간단한 설명만 할 거예요. 빨리 시동 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다시 하는 거죠. 군무원 국어왕에서. 옛날엔 어분 규정을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근데 지금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과정을 취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올해 커리큘럼을 바꿨습니다. 바꿔봤어요. 이유는 오늘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2025년에 최근에 시험의 경향을 반영해서 그래요. 2024년하고 5년 보니까 최근에 맞춤법 표준어와 관련된 어문 규정이 출제는 100% 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집요하게 출제하지 않고 평이한 방식으로 출제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저랑 1년까지 가까이 갈 거니까 이거 할 거잖아요. 이권 열심히 외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 중에서 저는 60점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저는 석 달 남았어요.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간단한 것만 설명해야 된다는 그게 뭐냐 서비스 제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여기 오셨죠? 이렇게. 그래서 책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1년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원래는 이제 8월 첫째 주 개강인데 여러분들 8월 7월 30일 마지막이잖아요. 오늘부터 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개강이 가장 빠른 학원. 그래서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본서, 그 다음에 군무원 국어왕 4개월 동안 진행하는 겁니다.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가 있는데 항상 온라인 수험생들도 알아두세요. 첨부 파일이 있거든요. 제 강의는 현장 강의생들 오면 언제나 뭔가가 있어요. 언제나 뭔가가 있으니까 일단 오면은 이제 머리 숙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보면은 OX 하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다음 주 일찍 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되면은 한두 명 빠져서 일찍 오죠. 한 5달 지나면은 이미 이빨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바닥이 원래 이랬고요. 뭐냐 이건 이제 꼰대 같은 조언이지만 성인들이 원래 그래요.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의 세계가 나 자신을 그렇게 가둬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인한테 내가 너 왜 늦게 오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 잘 굳게 간직하고 1년 과정 가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군무원 시험은 도전해볼 만한 거. 일단 영어하고 한국사가 빠지잖아. 세 과목인 공무원이 어딨어 세상에. 그리고 합격점도 낮잖아요.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떨어지는 거지 못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마음 잘 간직해서 다음 주에도 좀 일찍 와서 좀 프린트도 좀 하고 뭐 온라인 수험생들이야 뭐 주는 대로 공부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뭐 현장 강의생들은 뭐 이런 것들은 더 추가 자료가 없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보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찾아서 주겠지 뭐 그거 없어요. 야 없어. 야, 너는 왜 계약된 거 아닌 거에 왜 달라 그래 돈 내든가 이러진 않겠죠. 그죠? 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기아를 언급한 건 좀 실수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특정 팀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요즘 LG가 잘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없던 건데 심화 과정을 한번 들어가요. 자 온라인 수험생들 이거 좀 애매한가? 한 실시간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여기까지만 하고 가죠. 오늘 OT인데 조금 길어도 온라인 수험생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또는 저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일반 기술직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것 중에 하나 뭐 있어? 이거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이것만 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죠. 얘는 필수예요. 얘는 필수. 기본 이론 안 들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떻게 한 바퀴를 안 돌립니까? 얘는 필수. 하지만은 심화 과정은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반드시 필요해요. 군무원 시험은 특히나 예측 못하는 부분이 돼 있고 말을 막 바꾸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러 온 사람이잖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나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 사람들은 패스할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언급해 주는 거예요. 심화 과정 아주 재밌어요. 진도도 빠르고요. 스피드 있게 나가요. 이미 녹달 공부했으니까. 제 1년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말귀를 알아듣고 시작을 하는 얘가 제일 중요하지만 저는 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문정우 강의를 하는 거죠. 제 1년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기출풀이.
지금 현재 뭐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군무원 국어시험은 기출문제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런 것하고 저는 진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군무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군무원은 냈던 걸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2024년도에도 김지습의 만복사적 포기를 냈다가 2025년에 또 냈어요.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출풀이를 자근자근 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 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 그럼 2개 하고 시험 볼 수 있다고 봐요. 2개 하고. 알겠죠? 저 만약에 저는 작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공부를 했다가 이번에 안타깝게 안 된 사람입니다. 저 근데 이번에 6개월 남겨놓고 단기 패스 끊었습니다. 저 뭐 해야 됩니까? 2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단원만 따로 빼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얘 하면 되겠죠. 저 작년에 기출풀이 강의를 다 들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나요? 얘는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알겠죠? 1년 과정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애매하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죠. 그래서 좀 실시간도 보장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